제1세션은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님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님을 모셔서 컵28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흠 탄소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당사국 총회 주요 어젠다 협상 결과를 글로벌 스탁테이크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이창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제 직함에 기후탄소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되게 느꼈는데요. 아마 정부 부처 안에 1급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기후탄소라는 것을 이제 명함에 받고 다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컵28은 갔다 오지 않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다녀오셨고 아마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서 이 컵28이 갖는 의미라든지 기후 위기 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생생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컵28은 다녀오지 못했고요. 같은 시간에 저는 두바이를 거쳐서 오만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이 오만의 수소 생산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고요. 수소 생산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컵 결정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만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리고 수소를 이제 아모니아로 치환해서 국내로 이제 갖고 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랑 기후 변화 문제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인데요. 그게 또 국내에 들어와서 발전소에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혼소를 통해서 연료를 대체하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관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그걸 다져오면서 느낀 게 아까 이제 김상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절박함,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부 느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 컵28이 열리기 전에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정책위 의장님도 계셨고 올해의 컵28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긍정과 부분이 많이 이제 엇갈렸던 게 사실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컵28이 중동에서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과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부분을 만나면 11월 15일에 미국에서 그 중국과 미국의 기후 특사 시제너와 이제 존 캐리가 만납니다. 두 분이서 만나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써니랜드 성명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에 대해서 이제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컵28에 있어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정문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담기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오만이 그린 수소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린 수소라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게 그 기반이 돼 있고 그게 결국 이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그다음에 GS, SK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중동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여기에 수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바이의 근처만 보더라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이제 알 막툼 솔라 파크 5,000메가와트입니다. 5,000메가와트의 솔라팜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UAE가 이제 향후에 이제 7대 전략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거기에다가 채택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UAE 중동 국가가 왜 재생 에너지와 수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산유국들, 중동 국가를 포함해 산유국들도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안적인 개념들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저는 이게 일종의 절박함이 아니라 좀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느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컵의 성과 그리고 이 협상 결과 도전 과정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제 제 다음 발표 내용도 조금 이제 유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캅이 12일 예정된 데서 이제 지연이 돼서 13일 날 결정문을 이제 채택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참석 규모도 뭐 7만 명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9만 명이니 10만 명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16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좀 과거와는 다른 성공적인 대회였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 성공과 이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뭐 점수를 굳이 매기자 그러면 뭐 몇 점이니, 지난 대회보다는 조금 뭐 나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막대한 재원이 모였고 그리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전체 합의가 있었고 역대 어느 회의보다 수많은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여기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채택이 서약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참고할 사항들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나와 있는 워딩 말고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그게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우리한테 어떤 뭐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요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수많은 나라들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죠. 아나다 히스토릭 마일스톤 이런 거를 이제 거기 도달했다라는 굉장히 이제 물론 표현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이정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 그 transition away from the fossil fuel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1.5도에 가기 위해서 오늘의 이제 성과라는 게 조금 더 굉장히 좀 가시적인 어떤 그런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 EU의 집행위원장도 이제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성공적인 결과를 이제 환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 COP28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 활동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위급 회기 발언을 통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감축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 에너지 전환, 적응에서의 국내에서 개최된 적응 중안에 대한 홍보라든지 개도국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원 쪽에서 GCF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다자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련돼서 좀 두 가지 특징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 대응 측면에서 차원에서 메탄 감축과 공공부문의 탄소 중립 방안을
사전에 11월 23일 날 탄도기 의결을 통해서 이제 수립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메탄 감축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부 이니셔티브 우리가 가입을 했고 거기에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GTI의 중장기 목표라든지 전략을 공유를 하고 그런 그린 인프라 공동 개발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린 ODA 확대라든지 혁신적 녹색 기술 진출 지원을 위해서 한국 주도로 해서 출범을 한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무탄소 연합 주도로 해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도 개최했고 여기에서 인증체계 개발 등의 글로벌 규범을 정립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산업부에서 이따 나중에 설명을 아마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홍보관도 운영을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 전지구적 이행 점검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2020년 전에 선진국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이 문안에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다만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배출량에 대한 책임과 탄소 예산 분배에 대한 개도국의 요청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도 그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는 이 책임 문제에 관해서 대립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도국들의 주장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2025년까지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그리고 19년 대비해서 30년까지 43%, 그리고 35년까지 6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제출해야 될 2035년의 NDC 목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 관련해서도 글로벌 적응 목표에서 목표치에 대한 합의, 그리고 후속 논의 차원에서 GTC가 이제 NDC 준비에 제공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일제 목표 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차기 NDC를 제출할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겼다는 결정문에 담기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축 관련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는데, 뭐 물론 이제 페이지 아웃이라는 말 대신에 뭐 트랜지션 어웨이라는 게 되게 약화됐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초안에 페이지 아웃이라는 게 이제 담기긴 했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처음으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문에 담기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 3배 용량 확충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2배 중대,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그리고 CCUS 등의 탄소를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들도 이제 담겼습니다. 그리고 메탄을 포함한 비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 그리고 무공해 저공해 차량의 신속한 보급 등의 수송 부문 감축 가속화하는 내용도 담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응 부분에서는 글로벌 적응 목표 프레임워크 설립 결정에 관한 내용들, 그 측정 지표 및 평가 방식은 2년간의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적응 주간의 결정문, 적응 주간에 관한 내용들이 결정문이 포함이 되면서 그 국가 간의 적응 우수 사례에 촉진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 이게 이제 개막식에서 이제 합의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정 투입 측면에서는 선진국은 이제
그 촉구 그리고 기타 경제국은 자발적 지원을 독려하는 수준으로 이제 워딩이 되어 있고 기금의 위치나 사무국은 세계은행이 4년의 잠금 기간 동안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혜 자격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하는 걸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이전부터도 이제 논란이 돼 있었는데 아마 개도국들은 이제 좀 수혜 자격을 넓히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선진국들은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취약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으로 수혜 자격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재원 측면에서 개도국의 이제 적응 감축 적응을 위해서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다른 당사국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담겼다는 부분이고요. 선진국의 1천억 원 공여 촉구 그리고 기후기금 녹색 기후기금 2차 재원의 재원 보충 기간 동안의 공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고 재원에 대해서도 이제 재원과 감축과 적응 간에 균형을 이제 개도국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 재원의 2배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담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 특히 이제 경년에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말까지 제출하고 그리고 차기 NDC는 최소 이제 그러니까 30이죠. 그 전에 9개월에 11개월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할 것. 그리고 파리 협정에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업무 계획할 때 이제 그 일자 글로벌 스탁테이크 내용을 이제 결과로 통합할 것 등등이 내용들이 이제 후속 조치로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결과에 대해서 뭐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총평가 나름대로 좀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감축 부분에서의 진전이 있었다. 최초로 화석연료 관련 사항들이 이제 합의가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글래스고우에서 석탄의 단가석 감축에 합의한 이후에 화석연료 양규지가 처음으로 이제 표명이 되는 그런 결과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한 130개 국가가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강석 개도국 반대로 인해서 폐막을 연장하면서 논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트랜지셔닝 어웨이라는 문구로 합의가 되었다. 여기에 이제 특징적이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메탄의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 부분의 감축 그리고 원자력 그다음에 이제 CCUS 등의 이제 저무탄소 기술의 개발 등이 언급이 됐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컵20 의장입니다. 이게 아마 페루 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마누엘 폴라르 비달이라는 컵20 의장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CCS라든지 전환연료 사용 등의 여지, 화석연료가 이제 계속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표명을 했습니다. 뭐 군소도서국 연합도 퇴출이 아니라 전환으로 합의된 거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진전이고 물론 이제 허점이 상존한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도 석유 시대의 종말을 시사하는 최초의 합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평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과 투자의 확대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 운영 기금에 관한 운영 방안이 결정문에 이제 그 개막식에서 이제 그게 채택이 되고 그리고 기금의 초기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요국들이 이제 많은 액수의 재원 공여를 선언을 합니다. 총 8억 원 정도의 재원 공여를 약속을 하고요. UAE가 이제 1억 불 쭉 나오고 물론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기후 재원 측면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 기후 기금 등을 포함해서 기후 계획 전반에 걸쳐서 850억 불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 그러니까 New Collective Qualified Goal 수립을 위한 작업 방식과 절차 등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GCF의 3억 달러의 추가 기여를 이제
표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결정문에 담겼거나 국가 간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표명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 사이드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기후 투자에 관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UAE가 3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850억 안에 300억 달러가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규모의 기후 기금을 위한 별도의 기후 투자 플랫폼 알테라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락하고 브룩필드, TPG 등의 캐피탈이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개의 ESG 공시 준비 기업 그리고 운영 자산이 이제 규모가 120조 달러가 되는 우리가 돈으로 하면 15경이라 그러는데 이런 투자자 그룹과 7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 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자 개발은행들이 들어옵니다. 들이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기준 지지 선언에 이제 동참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그 ISSB의 공시 요구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속 가능성 공시 요구안이 S1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이 S2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ISSB가 발표한 게 이제 올해 6월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식으로 승인한 게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협상에 관한 표면화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논의와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COP28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점검했고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거기에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이제 COP28의 가장 이제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국가별 대응 노력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적지 않은 목표에 달성에는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거. 지금 유엔 환경 계획도 현재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추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 세계 말까지 지구 온도가 약 2.9도 상승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3도 이내라 그러면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1.5도 상승 억제한다는 목표 달성에는 우리의 지금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를 인식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파리 협정 이전 예측 이 4도였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을 좀 해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지구적인 온도 상승을 1.2도나 2.8도로 억제할 수 있다는 파리 협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GST 결과를 반영해서 국가별 감축 목표 이행 관련한 경년의 투명성 보고서 준비 작업에 조속히 착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COP26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노력, 그러니까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심차고 강화된 2035년에 NDC를 제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를 해야 될 거다. 사실은 구체적이는 않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과 과제는 아마 이 부분도 조금 겹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정문에 명시가 돼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게 이제 시동이 걸린 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마 COP28에서는 트랜지셔널 어웨이가 아니라 페이지 아웃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수소성의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라든지 수송 부분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결정문에 들어갔고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우리한테
뭐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게 같고요. 또 우리한테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결과들이 이어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구역의 그 기술입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고 캅 29나 30에서 공개될 우리 국가감축의 이행의 계획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과학적인 분석과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는 노력들이 내년 열심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공해차 보급도 저희가 어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하면서 수소차 보급 30만 대 발표를 했고요. 30년에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응 관련해서 글로벌 단위의 종합적인 적용 방향이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 적응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의 적응 정책 수립 경험을 살려서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재원 공여 대상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기여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재원 공여 요구가 또 지속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떻든 간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같이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속화될 국제 탄소 규제라든지 사회경제 시스템 개편 요구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ISSB 관련돼서 SES 공시 기준 사용을 약속 기준 확대 지지를 하는 노력들이 컵28에서 이제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ESG 의무화 공시 기준 세부안의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시행 시기를 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몇 개 나라, 네덜란드하고 한 12개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공동성명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2022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한 7조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은 12개 나라지만 또 다음에 캅에 가면은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정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좀 저탄소 행태로 바꾸는 거, 탄소 중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좀 부수적으로 우리가 캅에서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면에 우리들이 조금 더 준비할 노력들이 이제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